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김숙입니다. MBTI 지금 의사소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극 차원의 네 가지 양극 차원의 의사소통. 물론 성격적으로도 의사소통이 당연히 성격적인 부분이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의사소통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양극 차원, 이게 주기능을 갖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생활 양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사고형, 주기능이에요. 사고형은 논리잖아요. 그죠? 맞다, 틀리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강점도 대단히 그 얘기가 들어가 있겠죠. 침착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어 있고 정직하고 직선적이고 피드백을 준다. 분석적이고 평가를 잘하며 비판력이 여기는 이 비판력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객관적이고 원칙적이다. 정의된 기준을 사용하며 사고 과정이 명확하다. 그래서 이 논리에 안 맞으면 따지는 사람들, 지적질하는 사람들. 예. 의사소통에서 지적질로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에 안 맞으면 지적질부터. 그래서 일단은 사고형들은 이게 논리적이냐, 객관적이냐, 합리적이냐, 이거부터 따지는 팀들이에요. 근데 의사소통할 때 그 단어들을 입에 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뭔가? 결점이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논리와 분석을 사용한다. 못됐죠, 다들. 그것만 이렇게 찾아서 그것만 갖고 따지려고 하니까. 근데 주기능을 사고기능으로 쓰는 사람은 눈만 뜨면 그것부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그런지 원인을 알 필요가 있어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들은. 객관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선호하고요. 정보에 대해 논쟁하거나 토론을 합니다. 토론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논쟁에서 넘어서면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장단점을 점검합니다. 예, 이들은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꼭 내놔요. 왜 그러냐? 비교 분석하잖아요. 이들의 대표가 논리이기 때문에, 예, 비교 분석해서 어떤 게 맞다 틀리다니까 장단점은 당연히 끄집어내겠죠. 분명하게 정의된 기준을 만들고 사용합니다. 또 능력과 전문성을 신뢰해요. 예, 저 사람이 얘기가 전문성이 있어. 왜? 내가 비교 분석하니까 나하고 맞아. 이게 조금은 문제긴 해요. 경쟁을 좋아하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업무와 목표에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저 상대편이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듣거나 의사소통이 안 되면 확인을 하잖아요. 지금 얘기한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정확하고 간결한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되어 있어야 의사소통할 때. 예, 그러니까 특히 그냥 개인적인 의사소통은 넘어갈 수 있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의사소통들, 대부분 뭐 일할 때 우리가 이 부서와 이 부서와 얘기를 하고 이럴 때는 예, 잘못하면 토론에서 저기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논쟁으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적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사고형의 사람들과.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대하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라. 또 긍정적인 의견뿐 아니라 정직하고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런 부분인 것 같아라고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이 사고형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그것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봐라. 그래서 상대편이 얘기할 때 어떤 답변을 해주거나 그럴 땐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얘기한 게 이렇고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사고형을 쓰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는데, 사고형을 안 쓰고 감정형을 쓴다. 그러면 논리가 안 나오죠. 그냥 설명 쪽으로 들어가니까 어떠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이유와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라. 그러니까 내가 감정형을 갖고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사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 스타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논리를 자꾸만 쓰려고 노력하면서 얘기를 해야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거죠. 토론할 때 과도하게 감정적이거나 격렬해지는 것을 피하라. 예. 그러니까 똑같은 사고형끼리 토론을 한다? 그럼 뭔가는
논쟁이 되고 격렬해지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무조건 논리적으로 붙진 않아요. 상대편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 논쟁을 하거나 토론할 때,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그게 맞아. 그러면 바로, 숙입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뭐, 싸움이나 이런 데까지 가지는 않는데, 이제 감정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쏙쏙 들어오질 않고, 그리고 길어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답답해하고, 말을 자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분명하고 간결하게 제시를 해라.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좀 두려워해요. 왜 그러냐? 그들이 논리를 갖고 들이대니까. 예. 그래서, 별로, 더군다나 내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듣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만큼 업무와 객관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경쟁이나 논쟁, 그리고 도전을 위협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왜 그러냐? 이들은 항상 이거 비교해서 합리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잘못 들으면 따지는 걸로 들려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게 이제 뭐 목소리가 조금 커지거나 이러면, 공격이나 이런 걸로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인과관계 찬반 양론을 제시해라. 또 비판적인 피드백을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얘기가 객관적. 이거 비교하니까 합리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판을 한다. 이게 나의 개인적인 비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의사소통이다.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논리인가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고 묻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고형을 주기능으로 쓰는 사람은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눈 뜰 때부터 비교 분석한다고. 예.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게 합리적이냐, 어떤 게 실제냐, 이게 논리냐, 이 소리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